네, 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소사를 맡은 진행 사업한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아메이 소사를 발표하기 전에 조금 이게 들으시다 보면은 정말 아메이를 우리 초창기 때 시작하셨던 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 하셨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가 없는데 이게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이제 91년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3년 정도를 성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 처음부터 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은 한 번씩 이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방판,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플러스 모바일, 이렇게 이 4가지 시기로 나눠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도입기입니다. 1차 도입기는 91년부터 95년까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91년 5월에 세제 5가지를 이제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첫 해에 5만 명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2년 만에 한국 세제 시장의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대 상황이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라서 저는 이제 직접 느끼지 않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흡연 안 하시는데 흡연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막 아버지가 조금 옛날에 모셔가지고 막 중학교 때부터 피고 이랬는데, 그럴 때 막 친구들이 이제 양담배 가져오면은 알마님 뭐 국산도 좋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눈치를 줬던 신토부리,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펜라이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석료의 그 판매하는 이제 다단계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죠. 예, 그런 이제 기업들이 아메이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뭔가 피라미드와 다단계에 대한 엄청 안 좋은 인식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한국 세제 시장의 15%를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품과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정말 AB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91년 5월에 이제 까지는 방판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9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방판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방판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방판을 하고 있는 제일 큰 회사의 그런 총수를 만나서 일단 방판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참고인을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아메이 사장님이 이때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위의 시대 상황 때문에 언론 보도로는 구속이 됐다는 이런 오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1차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박사님이 나와서 금붕어 2마리를 컵에 2개 놔둔 다음에 아메이 세제하고 그냥 타사 세제를 똑같은 양을 부어서 이렇게 금붕어 누가 더 빨리 죽는지를 보는데, 사실 우리 제품은 고농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붕어가 아가미가 빨리 막혀서 죽게 되는데 이걸 보고 아메이 세제는 이렇게 위험한 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버려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반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95년도에 이런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세제가 너무 좋고 그리고 ABO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95년도에 방판법이 정말 많이 개정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부분 개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때 개정이 좀 특별했던 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환불 제도가 제정되면서 우리 아미는 원래 있었지만은 그 방판을 하는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시비비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이제 방분 판매 업체들이 피라미드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논쟁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제 잡지에서 아메이는 건전한 사업이다라는 이런 칼럼을 내게 되는데, 이 오늘의 한국이라는 잡지는 1965년도에 정부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81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발행을 하다가 82년도에는 민영화가 되면서 이제 하여튼 민영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정부의 그런 조금 홍보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아메이는 건전한 사업이다
라는 이제 이런 칼럼을 내게 되면서 확실히 인식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수도 40가지로 증가하게 되고 이때 고속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3,400억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97년도에 2차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언론 플레이는 현재 LG생활건강인 럭키, 또 제일제당, 동산유지, 애경 등 정말 그 생필품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1977년도에 만들어 놓은 한국비누세제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77년도에 만들어져서 딱히 뭔가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만들어져 있다가 이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97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5대 중앙일간지에 계속 아메이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 뒤에 이제 저런 대기업들이 뒤에 숨어서 이제 방패막으로 삼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된 거죠. 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뭐 법령세제보다 3배나 비싸고, 그리고 뭐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89년 유엔 프로그램상은 돈으로 샀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오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아메이에서, 그리고 또 이런 뭐 아메이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는 이런 조금 일이 커지다 보니까 아메이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소를 하면서 이 한국비누세제협동조합이 이런 비방 광고 행위를 했던 사실을 이 한겨레 신문에 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750만 원의 벌금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메이는 3천만 원 벌금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찾아봤을 때 근데 왜 아메이는 3천만 원, 어떻게 보면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뭔가 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내게 된 경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정위에서는 이제 디시드랍스의 세제 농도가 일반 세제에 비해서 2.4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척용기 6배 높다는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 부정광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3천만 원을 매기게 된 이유 중에 한 개를 꼽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그냥 저희 지금 아메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캡처해 봤는데, 디시드랍스는 1리터를 가지고 300ml 전용 용기에 20병 분량으로 희석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300ml 곱하기 20 하면은 6리터지 않습니까? 그럼 1리터를 가지고 6리터를 가지고 쓴다는 건데, 세척용기라고 하는 거는 그릇을 얼마나 많이 닦냐는 걸 세척용기라고 한다고 치면은 1리터가 6리터가 됐으니까 6배가 맞죠. 그리고 뭐 공정위에서 말했지만 농도가 일반 세제에 2.4배밖에 안 높은데 6배가 높아서 6배의 위력을 낸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정말 굉장한 건데, 2.4배 높은데 6배를 세척력이 6배가 높아졌다고 하면 사실 세척력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좀 진짜 어거지로 잡아낸 그런 좀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중간 유통 체계를 생략해서 유통 마진을 판매원과 소비자한테 환원한다는 이런 광고 내용도 권장 소비자 가격의 40%가량의 후원 수당만 판매원한테 이제 몫인 것으로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니들은 다 준다고 했는데 40%밖에 안 줬다. 이것 또한 이제 이런 소비자하고 판매원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97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때 이제 법에 받았던 거는 96년 7월 1일에 개정된 이 시행령을 저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22조의 후원 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의 합계액이 25%나 35% 최대 35%까지만 이제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40% 가량의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저희 이제 푹푹처럼 이제 이런 여행 수당까지 합쳐진 거죠. 사실 아메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리고 공정위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 게, 공정위라고 하는 곳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다른 그런 기업한테 왜 법을 위법하지 않고 니들이 말했으면 100% 다 줘야지, 불법이든 뭐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동네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거 보고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 측에서 유엔 환경계획 이제 북미 사무소로부터 공로상을 환경 친화적
정상적인 제품이라서 이제 받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제이엠 벤델 회장님 자서전에 보면은 사실 이 공로상을 받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이게 그 아이스워크라고 하는 북극 대탐험을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그 시작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거의 금전적인 지원을 아메이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공로로 이걸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받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딴지를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받은 상은 없나 보네, 아메이는.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은 2022년 정말 최근이죠. 그때 KESG 경영 대상을 아메이가 받거든요. 근데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한테 주는 상인데, 그러면은 환경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와 화합을 하고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이런 정말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주는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말을 다 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품 성장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피라미드 논쟁이 아예 종식되고 언론의 비판 광고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정말 그 긍정적인 영향이고, 그리고 98년 이 4월에 그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시절에 그 저희 스티븐 벤델 회장님이 이제 그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그 아메리카 정말 좋은 회사고 큰 회사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조인해서 솔직히 조금 그 물건을 내줄 수 없냐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원포원이라는 제품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아메이 코어 제품 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조인을 해서 이제 물건 하나 만드는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아메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보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제품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라는 시스템, 저희가 이제 막 하는 탱커 이런 것들 시스템이 정말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IMF로 인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유입되면서 또 2002년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 소비자 보호가 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좀 대중화가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밀레니엄 빅 보너스라고 해서 사실 빅 보너스를 주는 아메이는 잘못한 게 없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SP 기회를 만든다든지 5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명씩 몰아줘가지고 1000만 점을 만들어서 이제 보너스를 받아가게 되는 그런 조금 정상적이고 안전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탕을 해보겠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또 조금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이고 안전적인 이제 성장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회사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사업과 또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아메이가, 그리고 이제 2세 사업자도 나오고 3세 사업자도 나오면서 국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등 정말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